연희연이 지기현이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대한 그 1심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 보수 진영에서도 사실 사형이겠지. 사형일 수밖에 없어. 라는 예상이 거의 뭐 지배적이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일단은 사형구형의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뭐 감형 사유를 지기현이가 뭐라 썼는데 뭐 다 가당치도 않은 소리고 예, 저는 맞아요. 사실 이거 윤석열 재판 때 우리가 걱정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사법의 불신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했던 건데 저는 한켠으로 또 안심했던 건 뭐냐면은요. 만약에 지기현이가 뭐 공소기각 판결이나 무죄로 풀어준다. 그럼 윤석열이가 나오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순간 이 국민들이 용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10대 맞을 거 1000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마 국민의힘도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당연. 최소 무기징역 나오도록. 이건 한 마음이에요. 그래. 한동훈도 기도해, 장동혁도 기도해. 맞아요. 저도 기도해. 그러니까 모두가 기도하면서 이게 만들어낸 결과다. 지기현만 왜 이런 판정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고. 지기현이가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사실은 맞죠. 왜냐면 그래. 이게 위로부터의 내란이고 친이 쿠데타기 때문에 뭐 실패했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깎아줄 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사형을 선고해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누구라도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친이 쿠데타의 치욕도 떠올리지 못하도록 네. 엄벌해야 되는데 이걸 지기현이가 무기로 약간 그 타협하면서 사실은 그 양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비판을 덜 하시는데 그 앞에 법논리 있잖아요. 저 이거 완전 열받죠. 개판입니다, 진짜로. 개판이죠, 진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에요, 이거. 맞아요. 정말이에요. 쩔었다. 예, 쇼미더머니. 아니 그래서 이거는 심각해서 아마 항소심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아마 다 이거는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궤변이다. 저 그렇게 아니 뭐 봅니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까 저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태까지 어떤 판례도 적용되지 않고 이건 바로 그냥 이 내란은 내란이고 도무지 사형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 사실 이진건 판사도 다 판결문에서 길을 보여줬어요. 보여줬잖아, 내비게이션. 다 보여줬잖아. 다 보여줬잖아. 다 보여줬잖아. 컨트롤 근데- C, 컨트롤 V에서 붙여넣으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바로 그 부분에서 지기현이 긁혔을 것이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막 분석이 보수 진영에서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기현이가 네. 이번에 그 하도 재판을 지연해가지고 난 왜 저러나 했더니 네. 뭐 대만헌법 찾고 앉아 있고 찰스 찰스 얘기를 나오고, 하더라고. 나 안철수 얘기하는 아니 줄 알았어. 무슨 찰스를 얘기를 해요? 뭐 의문의 일패 안철수. 아니 찰스 얘기를 왜 해? 아니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두환, 그쵸. 노태우 사례 다르다라고 논증을 해버리잖아요. 이승환 재판장이 무슨 맞아요. 찰스 얘기라고 대만헌법 얘기합니까? 우리가 내란에 있어서 뭐 참네. 전두엽이라고 할 뻔했네. 전두환 이를 갑자기 전두환 얘기를 꺼내면서도 전두환 사례가 있긴 있지만 이거는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이승만 이것 재판장 또한, 얘기했잖아요.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다 비유할 게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 뭐 비유는 찰스까지가. 아까 전에 초이랑 콩이 팡이. 초이팡이 초팡처럼 쾅이 말고 애 이름을 쾅이로 개명합니까 지금? 팡이라니까요? 팡팡할 때 팡이? 오케이. 귀엽다. 초이와 팡이처럼 적확한 비유 아니면은 쓰지 마. 들면 안 되는 게 사실 이 비유인데 우리 기현이 지기현이는 뭔 철수에다가 뭐 대만 이상한 거 헌법. 와, 대만에다가 뭘 진짜 갖고 대만 와가지고 카스테라도 아니고 진짜. 대만 얘기 나오길래. 카스테라까지 저 나왔어. 초팡 아버님. 지금 드립이 너무 지우펀 웃으니까. 갑니까? 다 했나요? 예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기현이? 저는 지기현이가요. 찰스 얘기할 때 가슴이 설렜습니다. 찰스가 머리가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형이다. 가는구나. 됐어. 그냥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었었거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절차 실체 요건을 갖추지 않은 뭐 이런 얘기 내가 따질 것이 아니다고 할 때 진짜 왜 만화책에 보면 여기 빠직 있잖아요. 네. 약간 뭐라고 했어? 야, 지견이 놀러 와. 네가 그런 거 하라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인데 그걸 판단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완전 너무 좁게 내란이라는 걸 너무 좁게 해석하는 거에 이제는 그때는 진짜 문장마다 화가 너무 났는데 이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여기가 이제 완전 핵심이겠다. 2심으로 넘어갔을 때. 맞아요. 내란의 요건을 이렇게 좁게 본 지기현이의 이 논리를 다 깨주는 게 2심의 핵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근데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게 네. 내란의 범위를 좁혀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공범들 그 김윤상인가요? 거기랑 2명 빠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무죄로 나왔냐? 윤뭐식이랑. 왜 빠졌냐? 내란의 범위를 너무 좁혀놓다 보니까 그렇죠. 2명이 또 무죄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시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논리는 여기선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공모가 없다 이렇게 빠지는 건데 결국에는 지기현의 가장 큰 실책은 뭐냐면 내란은 목적범입니다. 목적은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거는 넓게 보면 돼요. 그냥 국가기관에 군을 보내는 게 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절차 요건과 실체 요건을
해석을 해야 돼 판사가. 그래서 이거는 절차를 안 지켰으니까 불법이다, 내란이다 이렇게 논증을 해야 되는데 아니 앞에 이진관이나 류경진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 논증 다 해버렸어요. 네. 아 이거 내란이야. 쉽게 했어. 근데 너무 이거를 쉽게 해줬어. 지기현이는 막 요건을 빌빌빌 꽈놔가지고 2명 무죄로 풀어주고 네. 실체 요건과 절차 요건은 나는 판단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I cannot do.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지기현이가 판결문 길게 썼잖아. 쉽게 말하면 I cannot do예요. 그냥 나 못하겠어예요. 정확히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목적어 들어가셔야죠. 그쵸. I cannot do it. That's 좋아요. 아니 나 못하겠다는 거야. 예, 예. 근데 왜 못해? 그 못할 거면 판사 자리에 왜 앉아 있냐고. 하라고 앉아 있는 건데. 그 법법 입혀줬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왜 못한다 그러냐고. 그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법에서는 사법 자제론을 이제 선택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건 비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어허. 판사가 판사이기를 판단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맞아요. 판사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 더 노상원 수첩 있잖아요. 안 된대 조악하대. 그래서 어. 수첩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핵심 증거는 배척하는데 노상원이 한 거 그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은 행위는 인정해요. 그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지기현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맘대로야. 거예요. 어떡해? 아니 안절부절. 어쩔 줄은 그래서 몰라,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 윤석열이 무기징역 나온 날에 보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아유 어떡해 한덕수 뽑기 망했네 한덕수만 망한 거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김용현 30년 그리고 노상원 18년 심지어 이상민 7년 한덕수 근데 23년 나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경찰들은 이상민보다도 하급자인데 근데도 형량이 더 세게 나왔죠. 12년 10년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면 안 2심에서 2심이라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2심에서 이런 것들이 물론 서로 조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조율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심 재판은 판사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기현 재판부도 판사가 3명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지금 재판부가 한 3, 4개 되니까 한 12명의 판사가 달라붙어서 한 건데 아무래도 이게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까 형이 되게 그 바운더리가 넓어요. 네. 그 범위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판사는 그 국민들의 법 감정대로 판결을 하고 또 류경진 판사 같은 사람은 또 깎아준단 말이에요. 아주 형편없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항소심 재판부로 가면 지금 두 곳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1부와 12-1부로 이렇게 지정이 된 건데 여기 이제 두 군데로 가니까 조금 양형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판사 3명이 조금 양형을 일치시키는 이거 이제 키 맞춘다 그러는데 예. 키 맞추기를 키 하죠. 맞춘다고요? 키 맞추기를 하죠. 해서 하는데 저는 키 맞출 때 이거를 이상민한테 키 맞추면 안 되고요. 이건 한덕수한테 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요게 하나의 포인트예요. 네, 이상민한테 맞추면 절대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달라진다. 그럼 이걸 누가 키 맞추냐? 대법원에서 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의대 체제를 놔두고서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1년째 목 놓아 외치고 있는데 맞아. 여전히 조의대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뭐 사법개혁 뭐 이렇게 가니까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근본적으로 좀 피가 말라요. 어, 정말. 어. 이게 지금 가장 핵심 문제인데 사실은. 아니 근데 난 요것도 봤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 후속 보도를 못 봤거든요. 최상목이가 네. 이진관 판사 기피 신청했다고. 아, 네 이진관한테는 안 되겠구나. 네, 피해야 다른 사람 된다. 이진관은 피해야 된다. 근데 요게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네요.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고 그쵸. 양지열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떻게 거기까지만 아니, 들었던 기피 것 같아요. 신청은 다 하는 건데 안 받아줘요. 아, 그거 너무 이유가 있어야 웃기는 거야. 받아주지. 너무 속이 보이고.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지. 네, 무섭다는 네. 거죠. 이진관한테는 받을 수 없다. 네. 이럴수록 이진관도 몸집만 불리줄 맞아요. 거고 사람들이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근데 거죠. 요게 이제 사법 불신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판사 걸리느냐에 따라서 마치 로또 맞듯이 형량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심지어 김건희 케이스 있잖아요. 네. 그 우인성 판사가 1년 8개월 때리면서 나머지 무죄 다 줬거든요. 응. 그럼 최순실 같은 사람은 재심 청구한다 그러죠. 아니, 나도 우인성한테 재판 받을래 이럴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최순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법부가 지금 정신 나간 그 가장 핵심은 조의대가 사법행정을 하지 않는 거죠. 완전히 그럼요.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 사법부를 사유하고 있는 이 반증 아니냐. 저는 조금 싶어요.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판결을 보면서 우리 재판부가 판사들이 원래 이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는 이런 사건이 있다 보니 이제서야 우리가 느낀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 모양 이 꼴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근데 보세요? 뭐 원래부터 이 모양 이 꼴이었는데 그게 더 드러난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 네. 무엇보다 판사도요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나오잖아요 헌법에. 그 양심이 뭡니까? 자기 퍼스널리티를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퍼스널리티가 재판에만 투영됩니까?
조희대의 인사권에도 그 퍼스널리티가 통해요. 아이고 마. 아니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아니 우리 아이고, 뭐 환장하네. 우리 앵커님이나 우리 기 선생님 같은 분들이야 심지가 굳으시니까 이진관 재판장처럼 그렇게 하시겠지만 판사들 대부분들은 아니 내 임지 어디 가느냐 나 그 다음에 출세하느냐 여기에 많이 꽂혀 있는 것도 그것도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나무라다기보다는 전 예, 예.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럼 조희대 체제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그걸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사법부들은 방치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간이 부어요. 네. 이제는 간땡이가 배 밖에 나와. 어. 이 너무 심각한 거죠 지금.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2심도 있고 뭐 대법원도 가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겠다 이런 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당연히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당연히 없애야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돼라고 해서 지금 강행을 했다라고 조선일보가 저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내부에서 힘 실리고 있는 거 맞고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고유 권한에서 뭐 몇 개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뭐 아닌 거는 아니고 이렇게 나눈다는 자체가 약간 좀 헌법적으로 뭐 안 위법한 거 맞는다? 아니야? 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면권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왜 이재명 대통령 당연히 잘하실 거고 권한이 더 있는 게 맞는데 왜 대통령의 권한을 빼서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5분의 3 동의 조항이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왜 국회가 자꾸 대통령 권한을 뺏어가는 거야?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사면권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면서 네. 법률 유보라고 하거든요. 법률에 따라서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률로 위임하게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부에서는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평생 종신하는 건 아니니까 뭐 다른 대통령 누가 오더라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취지로 이제 사면 제한법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면 이게 네. 이제 나중에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내란범을 다 제한해가지고 사면 못하게 해주면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 예. 이걸 합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란범 다 못하게 만든 게 아니고 네. 국회가 5분의 3 동의를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약간의 숨통은 열어놨으니까 위헌하지 마시고 합헌해주세요라는 나름의 고민이 담긴 거예요. 아 약간 조항식으로 약간의 하나 그 더 유두리 있게 한 거지. 조건 융통성 하나를 있게. 더 얹은 거군요. 그러면 위헌 판단 받을 때는 그래 완전 제한한 거면 위헌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5분의 3으로는 할 수 있도록 열어놨으니까 본질적으로까지 침해한 건 아니네. 그럼 합헌이 나올 수 있거든. 아.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입법적 기술로 요게 이제 고려가 된 거지 뭐 대통령과의 권력 투쟁 이런 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니, 대통령의 권한을 왜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비판은 또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면금지법은 저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 차원에서는 좀 필요한데 네. 별로 이게 그렇게 대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도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또 해 나갈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렇게 대세에 영향 있는 법은 아니다. 그냥 사면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면 안 해주면 됩니다. 근데 네네. 이 사면권에 대해서 언론이 되게 재밌었는데 방금 전 조선일보도 마찬가지 강행이라 강행. 표현하잖아요. 맞죠. 중앙일보도 아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건들다니 막 이런 식의 언제부터 그렇게 대통령의 권한을 갑자기 다 지금 정부 지시로 돌아섰어. 그 중앙일보도 그러고요. 근데 이제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에는 사면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사설이 쭉쭉쭉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신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희대를 빨리 이렇게 조내야 된다 이런 말씀 공수해야 주셨는데 되거든, 조희대를. 제가 이거를 이제 조희대가 진짜 왜냐하면 우린 조희대를 투표해서 뽑은 게 아니잖아요. 선거를 그쵸. 통한 게 아니니까 이런 비슷한 일이 분명히 전두환 때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어땠나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6공화국을 만들면서 노태우가 김용철 맞아요. 김용철 대법원장을 유예시키려고 해요. 이 사람을 한 번 더 재임명하겠다고 했더니 그때는 법관들이 다 일어났더라고요. 안 된다. 사법파동이 있었지. 지금 내란 일어났고 이야. 이런 상황에 이 사람을 또 시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살아있네, 진짜. 진짜 아니 그렇게 해야지. 어디 갔어요? 우리 법관들을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 안위를 위해서 아, 개인적인 예. 안위를 위해서 코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가? 결국은 윤석열이 지금 1심에서 내란 유죄를 선고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니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가 임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민주적 정당성에 굉장히 의문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쯤 되면 자존심 없나 보다. 네. 나가줘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 아닌가라는 쓸데없는 말 해봅니다. 저는 이게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싸울 때는 전략 전술이 중요하잖아요. 막 전쟁을 벌이는데 막 싸울 수는 없잖아요. 허공에다가 주먹을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 사법부 문제는 저는 정말 전쟁 중이라고 인식을 해요. 왜냐하면 조희대는 윤석열의 내란 인사고
당연히 조이대가 그동안에 정치 개입까지 했고 했던 전과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거고 조이대가 지금까지도 이런 방구 국민의 물음에 대해서 답을 안 합니다. 전 그 자체만으로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 직원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네. 국민 거를 지금 대신 행사하는 건데 조이대가 그렇게 막 나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지금 조이대 탄핵으로 우리가 만약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간다면 네. 전선이 어떻게 되느냐. 조이대와 반조이대로 짜져요. 그럼 법관들도 아까 말한 대로 김용철 대법관 때처럼 법관들 파동들처럼 법관들도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처럼 사법개혁 3법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민주당 대 법원으로 대립구도를 짜잖아요. 그럼 판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전선을 짜는 거를 좀 잘 짜서 조이대를 좀 빨리 끌어내리고 그 이후에 정상적인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추동해 나는 것이 순서에는 맞지 않는가. 저는 그 아쉬움이 좀 계속 좀 남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과 이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전 보면서 어이없는 일이다 싶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딱 그 어떠한 그 언론 보도를 딱 질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론을 했습니다. 왜 국내 문제에 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느냐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국내 한 언론 중앙일보로 기억을 하는데 중앙일보가 뭐 미국에다 물어봤다는 거야.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표적화를 우려한다. 뭐 이런 이유군요. 한국의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수습을 하긴 했는데 넌 보면서 진짜 이걸 왜 묻나 싶은 거예요. 그냥 노예적인 게 몸에 배어 있는 왜 사람들이에요. 물어봐 이거를? 우리가 속국이에요? DNA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DNA가. 아니 우리 가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근데 옆집에다 물어볼 거냐고. 아 너무 한심해요. 무슨 넌 진짜 너무 한심하죠 진짜. 이걸 뭐 어떻게 포장을 할 수 있을까? 기자 정신으로 포장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저는 포장을 하지? 뭐 되게- 반정부 투쟁으로 봐야 되지 않아 이 정도면? 좀 더러운 게요. 이게 지금 하는 짓거리가 이제 이 일련의 상황을 쭉 겪으면서 언론들이 맨날 기성 언론들 우리 요즘에 레거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재래식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자들이 갑자기 거리 확 두면서 되게 고고한 척 기사를 내기 시작하는데 생각해 보면요. 당신들이 이때까지 해올 때 계속 땔감을 마련한 건 당신들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반응이 좀 이상하게 무슨 미국 기업을 때리지 말라는 뭐 이런 이상한 반응 나와서 예, 시끄러웠잖아요. 애초에 질문하는 것부터 글러 먹었는데 저는 물어봐, 그 이걸? 저희의 그런 땔감을 찾으러 떠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애초에.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노예 근성 있는 거는 기본값이고 거기다 플러스 뭔가라도 하나 건지면 이렇게 던져주면 또 이게 화르르 타오를 수 있잖아. 봐라. 그치. 미국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봐라 하면서 받아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저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당신들이 해왔던 역할들은 계속 땔감을 제시했다. 당신들이 무시하는 그 유튜브들에게 그 말씀 드리고 약간 싶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기자들의 그런 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그러니까 전언 혹은 전문가의 말 빌려가지고 많이 누구 한 일각에서는 이런 식의 뭐 시선도 있습니다. 라면서 따옴표 해가지고 하잖아요. 이런 그 것처럼 사람의 멘트를 내가 너무 하고 따잖아. 싶은 말이 있어. 맞아. 근데 그 미국한테 물어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돌려치기 쿠션 먹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의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